아무튼 문제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요소 중에서의 어떤 하나의 수학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항등식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런 항등식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항상 아무튼 예전에 공부했던 거기도 하고 최근에 다시 아무튼 뭐 저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저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봐.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에 대한 얘기야. 저 등호를 보는 것에 대한 거. 그러니까 등호를 보는 기본.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할 얘기는 좀 어려워.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미리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막 찡찡대고 이러지 말고 제발. 자 봐. 저거에 대한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원론적인 얘기이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논리학에 대한 얘기야. 아무튼 그래서 자 봐. 등호를 보는 기본은 이렇게 생각. 첫 번째, 다르다야, 다르다. 그러니까 등호를 보는 기본은 좌변과 우변은 다르다야,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런 걸 논리학에서 동일률이라고 해. 그러니까 A와 A는 같다, 이런 걸.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런 거에 대한 동일률에 대한 걸 배우지 않아, 교육과정으로. 그냥 쟤는 그냥 하나의 약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는. 근데 쟤는 잘 봐. 1과 1 더하기 0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 다르다고, 저둘은. 다른데 저 둘이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저거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약속이야, 너네는. 근데 라떼 교육과정에서는 저거를 증명하는 거여서 1과 1 더하기 0이 같다는 건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해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걸 증명할 수 있었던 거고, 너네는 이게 근데 고등학생한테 그 연산에 대한 닫혀 있음 혹은 항등원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논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다 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게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쟤네 둘이 같다는 건 그냥 약속인 거야, 약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5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5는 다르잖아. 다른데 저걸 같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저게 다른데 수학을 배워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저게 교환법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환법칙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부터 쟤네 둘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수학에선. 그 전엔 다른 거지. 무슨 말이겠어? 다르지만 같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거야. 저런 게 되려면
이런 거야. 그럼 잘 봐. 저 1과 1 더하기 0이 같다라고 하는 건 지금 너네의 교육과정에서는 약속이라 그랬지? 나한테는 저건 증명의 대상이야.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건 증명의 대상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려면 일단 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야. 근데 저게 어렵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런 거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과 1 더하기 0이 왜 같나?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약속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얘기 한 적 있잖아.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스승님이 했던 얘기는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 내용이 저런 거였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렵잖아. 근데 저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저 항등식에 대해서 막 이게 의미 없이 변형하고 이런 게 진짜로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좀 이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튼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럼 잘 봐. 기본적으로 등호를 볼 때는 그냥 다른 거야. 둘은 다른 건데 같다라고 되어 있다는 건 반드시 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선 약속되어 있거나 증명되어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잠깐. 이제 조금 더 내용적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두 집합 A, B가 같대. 그럼 얘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상등이란 표현을 안 쓰지. 서로 같은 집합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튼 근데 뭐 같은 말이니까 그 집합의 상등 됐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대? 얘는 저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서로 같다. 교육과정에선 그게 약속된 거야.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한 약속이야. 약속. A집합의 모든 원소와 B집합의 모든 원소가 서로 같다. 그때 저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저 두 집합은 다른 거야. 다르잖아. 달라. 다르지만 같다 이거야. 왜? 우리가 배우는 교육과정 속에서의 약속에 의해서 A집합의 원소도 2, 4, 6, 8, B집합의 원소도 2, 4, 6, 8. 두 집합은 서로 다르지만 같다. 됐지? 그 다음 이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 얘는 함수의 상등이지. 이렇게. 그러면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건 첫 번째가 뭐지?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저 약속에 의해서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약속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함수가 서로 상등하다는 건 쟤네들은 저 왼쪽에 있는 함수, f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고스란히 g라는 함수가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건, 함수가 서로 상등하다는 건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함수는 모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304번으로 들어와 봐. 근데 아무튼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이라는 게 있어. 저게 뭐냐면 논리학에서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는 참이다 이거야.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는 참이다. 수학으로 치면 A 집합에 있거나 A 여집합에 있거나. 근데 얘를 잘못 쓰잖아. 그러면 순환 논리에 빠져요. 이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렇게 되지. 저 참이지. 참이지. 저 두 개를 가지고 내가 3단노법을 적용하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 남자는 남자다. 여자는 여자다. 너네 문제 풀다가 막 식을 막 써나갔는데 A는 A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 그게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순환 논리에 빠져서.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순환 논리에 빠지면서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이게 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럼 저거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저거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유사한 얘기가 이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삼각형 세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하세요. 너 더하기 너는 90도, 너 더하기 너는 90도, 전체 180도. 그럼 얘 더하기 얘는 왜 90도인데? 라고 하면 세각의 합이 180도라서. 순환 논리에 빠지지 자꾸. 이렇게. 그럼 잘 봐. 저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 아무튼 이렇게 저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으니까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겠지, 나는. 너네 저런 공부 안 하잖아.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저거 공부하면 어려워. 개 어렵다니까? 어려워. 파고 들어가면 막 논리학까지 가야 되고 철학까지 가야 돼. 졸라 어려워. 교양서적으로만 공부하는데도 졸라 어려워. 아무튼. 그럼 잘 봐. 저 항등식이 있다 이거야. 근데 저렇게 했다 이거야. 됐지? 그러면 저 항등식이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성립한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저 좌변의 함수 xgx랑 우변의 함수 절대값 xhx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잖아. 저건 다른 함수라고 너네 인정할 거 아니야? 쟤는 다른 게 맞아? 이러면 다른 게 맞다며. 그럼 얘는 다른 게 아니야? 이러면 같지 않나요? 이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냥 얘는 그냥 같아 이렇게 이제 얘를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었잖아, 저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초등학교 때 저런 거 하는 거니까. 아닌가? 중학교 때인가? 근데 생각해봐. 저 두 개의 함수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르지만 같은 함수야. 그러면 저 xgx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저 절대값 xhx가 무조건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항등식의 기본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저렇게 그냥 줬잖아, 온전히. 근데 저 항등식을 막 변형하고 이런 게 이상한 거야, 그러면. 이유도 없이. 저거 만약에 문제를 풀 때 대부분 해설지나 이런 거 보면 이럴 거거든. 저거 x로 나눠가지고 막 양일 때, 음일 때 뭐 이렇게 할 거거든, 이거 느낌상. 그래서 gx가 연속이라는 거 이용해서 어절시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풀리나요? 풀리지, 당연히. 풀리는데 위험성을 갖고 있는 풀이라는 거야. 왜? 언젠가 내가 항등식을 그렇게 변형을 했는데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난 할 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럼 생각해봐. 제 연속함수잖아. 그러니까 gx가 연속함수잖아. 그럼 연속함수 기본 성질에 의해서 xgx는 연속함수야. 이건 교과서로 하는 거지. 그 다음 저 나조건을 봤어. x equal a에서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게 한 개래. 그럼 gx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몇 개야, 이거? 인 거야. 알겠어? 쟤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최대 한 개인 거야. 없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 그러면 잘 봐.
너도 당연히 연속함수여야 되고 당연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얘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 절대값 함수잖아. 얘가 후보지. 근데 제가 그러면 x가 0이거나 hx가 0인 거잖아. 근데 그러면 실질적인 후보는 얘여야 돼. 0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될 수가 없어. 절대. 보여? 왜 그러냐면 0에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보고 싶어. 저 xgx가.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봐. 그러면 미분 가능이라는 건 뭐라 그랬는데? 얘가 존재하냐 마냐잖아. 이렇게 안 꺼져. 그럼 h분의 g0 더하기 h 빼기 g0. g0은 0이잖아. 그러면 hgh지 이거. 그럼 저 g'0이 뭔데? gx의 0에서의 극한값이지. 저 연속함수니까 이거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저건 0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저 xg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만약 남아있으면 걔는 절대 0이 아닌 거야.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다 찾은 거 아닌가?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고 능해야 돼. 왜? 지금 얘 0에서 0이잖아.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끝이야 문제는. 그러면 이제 저 hx를 관찰하겠지. 저 hx가 뭔데? 이제는 잘 봐. 평가원은 기하적으로 뭔가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명확하게 줘요. 저거 평행이동이란 거 아무도 못 읽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저 fx 그래프를 그려봐. 저 당연히 미분해야지 이거. 제 구하면 어떻게 돼?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잖아 이거. 얘 0 되는 게 뭐지? 빼기 1이랑 3인가? 이렇게야? 얘가 얼마지? 마이너스 1. 이거 빼기 7이지 이거. 이렇게.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PQ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야 일단. 그리고 0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야. 그러면 XHX잖아. 그러면 0에서도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되지. 누가? 얘가. 그러면 잘 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될 건데 쟤는? 2개 되지. 최대 몇 개여야 되는데 지금? 1개여야 돼. 근데 걔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다 찾았는데 여기 원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답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실제로 저게 PQ가 양수라는 조건이 아니면 답은 2개야. 알아? 쟤도 되잖아 그러면. 쟤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거고 미분 불가능한 점 하나 될 거고. 그럼 잘 봐.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 대부분 이렇게. 이거 100이면 100 다 이렇게 할걸 이거. 이렇게 해서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면은 얘의 플러스 음수면 얘 절대값의 마이너스. 근데 생각해봐. 저거를 저렇게 풀면 그냥 어찌저찌 풀 수 있지 당연히. 근데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제 풀이가 잘못됐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저 항등식을 갑자기 왜 x로 나눠서 변형하고 뭐하고 어쩌고 하는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나눌 이유가 없고 너의 함수랑 너의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x, gx는 연속함수라 그랬고 미분 불가능한 점은 1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근데 그래서 최대 1개다 이거야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의심되는 점은 0이잖아 0. 그래서 혹시 0에서 얘는 미분 불가능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얘는 옛날 기출문제 보면 저거에 대한 그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 이거 뭐였더라? fx가 정확하게 이런 걸 다 빌드업을 하는 건가?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 기억에서 줬던 함수가 얘가 미분 가능한 걸 골라주세요. 0에서 xfx 니은 y는 x제곱 fx 디귿 y는 1 더하기 xfx 분의 1 이렇게. 문제도 기억난다. 그래서 얘 조사했을 거냐?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 알았지? 그럼 얘는 x 곱하기 xfx라서 성질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럼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근데 0 아니잖아 이거. 이 전체 분모가 x가 0일 때 0이 아니라고. 그럼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첫 번째 기억만 정확하게 정의로서 계산하고 나머지들은 다 성질을 이용해서 해야 한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얘를 외워야 되냐?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얘를 몰라도 얘 조사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마 안 걸리지 이건 당연히. 근데 이런 조사 저런 어떤 경험이 만약에 도움이 됐으면 잠깐만 저거 미분 가능한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으면 그냥 이득이지. 이득인 거라고. 풀고 못 풀고를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얘를 안 풀어봤으면 이 문제를 못 푸냐? 그럴 리가. 얘를 못 조사할 정도의 실력인 거면 그냥 3등급이지 이건. 저 XG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조사를 못할 정도면 3등급이잖아. 3등급도 안 되지 않나 저건? 그러니까 근데 얘 경험이 있고 여기서 얘를 조사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실제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난 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미분 가능한데 일단 0에서 그러니까 전제가 깔려 있긴 해.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런 걸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착각하면 안 돼. 저 풀었던 데이터를 기억해야 된다가 아니야. 항상 얘기하지만 저런 거 나는 없어도 풀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돼야 돼요. 없어도 풀 수 있는데 저 경험이 이득이 됐다. 그게 베스트의 상태야. 언제나 출발은 교과서. 그럼 생각해봐라. 이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등호를 보는 관점, 저 항등식에 대한 관점 가지고 식 변형한 거 있어 없어? 없지. 식을 변형을 왜 해 저걸? 항등식인데. 항등식을 막 변형하고 난리치고 하는 게 제일 이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뭐 나눠보고 일단 뭐 곱해보고 일단 뭐 해보고 아니라고. 그런 게 절대. 항등식을. 됐지? 10분만 쉬었다 자.